일본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전면적인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공식으로 전달했으나 미국 방부가 이 요청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방위 산업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일본이 이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면 이 전투기의 국제 생산 기지에서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는 등 정치적으로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펜타곤은 또 일본이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이 전투기를 구매하는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펜타곤이 우려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전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최대 8톤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은밀한 타격 작전이 가능한 첨단 기종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F-35E 스텔스기 4대를 들여왔고 다음 달에 4대 등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13대를 도입하고 2021년까지 총 4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해 북한의 핵심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 표적 타격 전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북한은 한국의 F-35E 도입에 반발해 최근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디펜스 뉴스가 입수한 스즈키 아츠오 일본 방위성 방위증강계획국장이 6월 18일 자로 앨런 로드 미국 방부 구매 담당 차관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일본은 F-35 구매국에서 벗어나 이 전투기 생산의 국제적인 컨소시엄에 전면적인 멤버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서한은 F-35 프로그램의 파트너 국가가 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일본이 파트너 국가가 될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미 국방부가 파트너 국가로서 책임과 권한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비용 분담, 승인 과정의 조건 및 소요 기간 등에 관해 알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서한은 우리는 미국이 제공해주는 협정과 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파트너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추구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디펜스 뉴스는 로드 차관이 이번 주에 일본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고 이때 멤버 문제가 논의될 것이나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듣게 될 답변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로드 차관 사무실이 일본에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이나 F-35 합동사무국은 디펜스 뉴스의 파트너십은 F-35 초기 투자자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F-35 합동사무국의 브랜디 쉬프 대변인은 이 매체의 이 파트너십이 2002년 7월 15일에 이미 완료됐다고 말했다. F-3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는 1등급 멤버로 불리는 파트너와 2등급 구매자로 분류된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파트너 국가는 이 전투기 생산의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참여한 9개 국가로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 영국 등이다. 2등급 구매국은 이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 등이고 핀란드와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이 미래의 이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이 전투기를 42대 구매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147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혀 미국을 제외하고 이 전투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디펜스 뉴스에 일본의 참여를 허용하면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이라며 한국도 일본과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로 인해 일본의 참여를 이유로 파트너 국가가 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2013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듬해 3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F-35E 40대 구매를 결정했다.
한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평시 억제와 유사시 타격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F-35의 도입을 결정했다고 군 당국이 설명했다. 2달 전 한국 대법원이 내놓은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접어들던 2018년 12월 21일 저녁 7시. 어둑해진 도쿄 이츠가야 방위성 청사현관에서 이와야 타케시 방위성이 쭈뼛거리는 얼굴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견은 이날 이루어진 이와야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었다. 오전 10시 반에 열린 첫 회견에서 2019년도 방위 예산과 관련해 15분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하루가 못돼 다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이와야는 20일 오후 3시께 노토 반도 해역에서 경계 감시 중이던 자위대 P-1 초계기에 한국군 구축함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쏘았다. 한국 쪽의 의도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레이더를 쏘는 것은 화기 사용에 앞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부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야의 갑작스러운 회견에 한국 국방부는 당일 밤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려 군은 정상적 작전 활동 중이었으며 작전 활동 간 레이더를 운용하였으나 일본 해상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한일 국방당국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몰고 가는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 비행 및 한국 해군 레이더 조준 사태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 사태에 대한 한일 군 당국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모아보면 일본 가나가와현 아스기에 주둔 중인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해상 초계기 P-1은 20일 동해에서 정기 초계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P-1의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가 한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독도 북동방 100km 해상에서 복수에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포착해낸다. 현장에 도착한 일본 초계기는 레이더에 잡힌 물체가 한국 해군의 광개토 대왕함과 해양경찰청 소속 순시선 3봉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 구축함은 여기서 도대체 뭘 하던 것일까?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 대왕함의 고도 150m, 거리 500m 지점까지 저공 비행해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촬영을 끝내고 멀어지던 무렵 대원들은 기기 경보음을 통해 기체가 광개토 대왕함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사통 레이더의 전파를 맞았음을 직감했다. 사실이라면 한국이 우방국인 일본에 해선 안 되는 적대 행위를 한 셈이었다. 그 시각 한국 해군은 북한 선박에 표류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해역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수색은 무려 10시간이나 이어지는 고된 작업이었다. 나중에 현장 영상을 확인한 고다 유지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아사히 신문에 군함이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일본 자위대기가 접근해 지휘관 이하 승조원들의 감정이 격해진 게 아닌가 싶다는 감상을 남겼다. 일본의 첫 항의는 사건 다음 날인 21일 오후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 외교부는 국방부와 협의하겠다. 항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는 입장이었고 국방부는 북한 선박을 수색 중이었다. 수색용으로 쏘았지만 겨냥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본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일 저녁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이후 한일군 당국 사이에 처절한 진실 공방이 시작된다. 일본의 항의 직후 한국군이 보인 반응은 수색 과정에서 모든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것이었다. 한겨레는 21일 밤 속보 기사에서 당시 파도가 높고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구축함의 모든 레이더를 총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사통 레이더에 붙은 탐색 레이더가 360도 회전하며 쏜 신호가 탐지된 것으로 안다는 군 관계자의 반응을 전했다. 이튿날인 22일 연합뉴스도 조난된 북한 선박을 신속히 찾기 위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포함한 모든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22일 사통 레이더는
공격전의 목표의 정밀한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광범위의 수색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군이 쏜 것은 탐색 레이더가 아닌 사통 레이더임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그러자 국방부는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떤 조처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사통 레이더를 켠 적이 없다. 일제의 전파 방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나왔던 모든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둬들이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 이행이라는 역공에 나섰다. 그러자 방위성은 25일 재반박 자료를 통해 일본 초계기가 맞은 전파 주파수 대역과 전파 강도 등을 분석해볼 때 광개토 대왕함이 사통 레이더를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수차례에 걸쳐 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맞섰다. 결국 27일 김정유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과 이케마스 히데히로 통합망요간부 수석 참사관이 화상회의를 열어 사태 수습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이 무렵 한일은 10월 제주 관함식에 참여 예정이던 일본 함정의 우길기 기약 문제와 12월 초 한국 해군의 독도 해상 훈련 문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있던 상황이었다. 상호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순간 어느 한쪽이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단도대 매치가 이루어질 리 없었다. 일본의 말대로라면 광개토 대왕함에선 우방국의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겨냥했다 푸는 행위를 무려 3번이나 되풀이하는 용납할 수 없는 군기문란 행위가 벌어진 게 된다. 반대로 한국의 주장이 맞는다면 일본이 자랑하는 최첨단 P1 초계기가 심각한 기기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잘못이냐, 기계가 잘못이냐는 이 질문과 관련해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가 있으나 이곳에서 자세한 언급은 피하려 한다. 결국 타협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생각은 달랐다. 산케이 신문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7일 이와야를 도쿄 총리관저에 불러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현장 영상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야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아베 총리가 자위대원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애매하게 넘겨버릴 수 없다며 공개를 결단했다. 이렇게 공개된 방위성의 13분 7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6분 4초 지점부터 FC 전파를 쏘고 있다 피하는 게 좋겠다 엄청나게 대단한 소리다라고 반응하는 대원들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 군함이 포를 겨냥하는 등 명백한 적의를 보이진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사태를 확대하자 청와대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를 넘긴 2019년 1월 3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일본 초계기가 적어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필요한 조처를 취해 나가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그 바로 다음날 국방부는 4분 26초 분량의 맞불 동영상을 공개하며 일본 초계기는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 이행을 했냐고 따져 물었다. 동치를 합체하는 작업이다. 카이는 체계 개발 기간인 오는 2026년까지 총 6대의 시제기와 지상용 구조시험 제2대를 만들 예정이다. 조립 현장에서 가장 놀라움을 자아낸 것은 전투기업계 선두주자인 미로키드 마틴스조차 보유하지 못한 자동조립 장치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의 존재였다. 이 장비는 모두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 것으로 국내 전투기 제조 인프라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비다. 자동 조행장치를 갖춘 패스는 세계의 동치를 옮기고 정렬시켜 합체시키는 역할을 전자동으로 수행한다. AGV가 움직이는 원리는 골프장 자동 카트와 같고 위치 정렬은 동체 지지대 11개에 설치된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 정밀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01인치에 달한다. 패스 도입으로 과거 한 명이 달려들어 11일간 하던 조립 작업을 2월 5일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작업 효율성이 80%가량 높아진 것이다.
LRDS는 전투기 동체 조립을 위해 필요한 리벳 작업을 위해 필요한 구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장소에 표시하고 뚫는 장비다. 미국에서는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 구멍을 뚫는 장비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LRDS는 세계 최초로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통합했다. 마지막 방문지는 아이언버드로 각종 평가가 진행 중인 개통시험동이었다. 과거 T-50 개발 당시에는 미국 인프라에 의존했던 분야지만 이번 KF-X 개발 과정에서 국내 기술로 해외 선진국 못지않은 인프라를 완벽히 구현했다. 카이는 개통시험동 인근에 KF-X 통째의 연료누수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시험동을 연말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 최종 조립 돌입. 내년 상반기 공개. 방위사업청은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가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KF-X는 5년여 만에 조립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최종 조립 개시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시킴을 의미한다. 지난 8월에는 개발 성공에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는 등 KF-X 체계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순항 중에 있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호 카이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군함, 전투기 심장 차세대 엔진 납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전투기,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은 유일한 기업이다.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올해까지 생산한 엔진만 8,600대 이상에 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뛰어들었다.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기술 제휴로 F5 제공허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고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 최종 조립 업체로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한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K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며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국내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또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국 지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 국산화에 나섰다.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1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KSLV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 중이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GE, 프레밴드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업체들과 엔진 부품 및 모듈 국제 공동 개발을 체결하고 있다. RSP 프로그램은 엔진 사업 전체 리스크와 실적을 참여 지분만큼 배분하는 계약 방식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선진 업체들의 항공 엔진 사업 수행 방식이다. 세계 유수 항공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던 항공 엔진 부품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RSP 사업 주요 파트너가 된 것을 계기로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구매자 요구에 맞는 엔진 제품을 생산하고 수명기간 동안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서비스 계약을 통하면 구매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설계 전문가와 기술 명장 등을 주축으로 설계, 생산, 조립, 정비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엄격한 품질 관리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회전체 부품과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분야 기술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산업용 가스터빈, 위성 로켓 엔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독자 엔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항공 엔진 전문 기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